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회계 처리하고 혹시 뭐 건강이나 고용보험료 같은 거 나오면 상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계 대행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거 문의하시더라고요. 교육 및 회계 대행하러 갔더니 이거 문의하셔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자, 판도라님, 저희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왔대요. 그리고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 추징됐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받을 게 없어가지고 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추징을 못해서 여기서 추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퇴사자 이주혁 씨는 2021년 7월 30일 날 퇴사했고 이때 월급도 받았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해보니까 갑근세 1,000원, 마이너스 1,000원, 주민세 마이너스 100원이 돼서 환급되었어요. 단 건강보험료 200원, 고용보험료 50원이 추징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모르고 조금 지나고 알았어요. 지난 후에 안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급여가 10만원, 갑근세 700원, 주민세 700원, 4대 보험료 1,000원이에요. 이거는 우리 전체 직원분이죠.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급여에서 차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는 그 급여에다가 차감을 하는 경우 금액에 넣어서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급여가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수금을 빼고 나머지 걸 원래는 급여 지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환급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오죠. 근데 여기다 이걸 어디다 넣죠, 여러분들? 어디다 넣죠? 급여를 지급하는데 지급액에 넣어요? 아니면은 빼는 그 세 항목에 넣어요? 세금 항목에 넣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더 급여를 더 주는 꼴이 되죠. 그래서 급여를 더 주는 경우에는 어디다 써야 될까요? 차변을 쓰겠죠. 그리고 얘가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자산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금이나 가지금 이렇게 해서 자산에다가 써준 겁니다. 1,000원, 100원. 그래서 미수금을 발생을 시켰어요, 여러분. 어제 한 분은 그냥 예수금을 여기다 예수금을 그냥 해가지고 예수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거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예수금 자체가 부채인 예수금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차감을 했더라고요. 납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보면 금액이 맞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마 빼고 막 더하고 막 이렇게 하셨나 봐요. 제가 그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자산인 미수금이 증가됐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그분에게 돈을 더 월급을 더 많이 주겠죠. 왜냐하면 차감하는 금액이 차감하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가 됐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미수금이 이제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미수금 발생했고요. 가지금이나 미수금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수금 이렇게 발생해놨어요. 이제 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그 환급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급여에 포함해서 받은 거예요. 그죠? 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또 주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차감됐습니다. 1,100원 이분을 급여에서 빼가지고 급여에서 더한 거죠. 실질적으로 급여에 더해서 이분한테 준 거예요. 자, 그리고는 원천세 신고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미수금이나 가제급금 잡아놨었죠. 연말정산에 대해서 대부분 그 가제급금을 저도 많이 쓰는데 요거를 이제 회계사님 중에 일부는 요걸 미수금을 써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미지급금과 가제급 두 개 다 해드린 거예요. 자, 그달 신고액이 원천세 신고액이 갑근세 700원, 주민세가 7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만 차감을 했죠. 그럼 나머지 금액이 얼마가 남아 있을까요? 갑근세 1,000원에서 700원 빼냈으니까 300원. 주민세 70원에서 아니 100원에서 70원 뺐으니까 30원. 즉 이분의 미수금이나 가제금은 330원이 남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음 달 납부금액 낼 때 차감하고 내겠죠?
자, 원천세는 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예수금 그리고 미수금으로 상계처리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예수금이나 미수금이 계속 남아있겠죠,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도 해당될까요? 연말정산에도 해당되겠죠, 여러분. 신고는 나는 안 해요. 하지만 매달 신고할 때마다 뭐 8일이든 9일이든 10일이든 예수금 대 미수금 아니면 가지급금 차감해 주셔야 합니다. 상계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는 가지급금 330원은 남아있고 9월 달에 신고할 때 그 금액을 예수금과 상계 처리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료를 상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미 돈을 다 아까 월급에 포함해서 줘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정산에서는 상계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직원에게 받아야 되죠. 자, 이 경우는 퇴사 직원이 먼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주혁 씨, 당신 건강보험 퇴사 신고를 해보니까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료가 추징이 됐어요. 이만큼을 좀 250원 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케이 제가 낼게요 하고 낸 경우죠. 그럴 경우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을 테니까 재해금 250원 그리고 예수금 건강보험료 추징 200원 고용보험료 추징 50원 해서 250원인데 여기 잘못 썼네요. 250원을 제가 걷어 놓는 거죠. 그랬다가 다음 달에 예수금으로 걷어 놨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예수금으로 한 거는 예수금으로, 가수금으로 한 거는 가수금으로, 가지급금으로 한 거는 가지급금으로 상계 처리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얘네가 임시계정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걷어서 받아서 돈 내려고 예수해 놓은 것들이 계정 과목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모아놨던 4대 보험 납부 1,000원 한 거 해서 다 1,25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돈을 못 드리겠어요. 나중에 제가 돈 드릴 테니까 먼저 납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를 쓸까요? 돈을 먼저 지급했으니까 가지급을 쓰겠죠. 혹은 뭐 성급을 써도 되겠죠. 가지급이나 성급을 씁니다. 그런 다음에 200원과 50원에 대해서 가지급이나 성급을 쓰고 재해금에서 1250원 납부를 해줍니다.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후에 받았을 경우에는 재해금 대 가지급금 혹은 성급해서 성급 비용해서 내가 가지급 처리해 준 거는 돈 상계 처리 계정 과목 상계 처리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납부를 나중에까지 돈을 안 줬어요. 그럴 경우엔 계속 성급이나 가지급이 남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에 넣어서 아니 급여에 넣어서 지급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넣어서 바로 지급해 버리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는요. 다 똑같은데 급여에 안 넣었고 원천징수 신고를 하기 전에 우리 8월 10일 날 원천세 신고하기 전에 그 전에 선 지급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7월 30일일 수도 있고 뭐 8월 5일일 수도 있고 이거는 어쨌든 우리 8월 10일 이전에 먼저 선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원천세 신고 전에 선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한테 먼저 돈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가지급금이든 성급비용이든 이거 두 개를 잡고요. 예수금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늘 상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늘 이분이 건강보험료 낼 예수금을 먼저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급비용이나 가지급금으로 해서 서로 상계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이주 역시 건강보험료 추징 200원, 고용보험료 추징 50원에 대해서 이분이 받을 돈에서 차감하고 준다는 얘기죠. 원래 1,100원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250원 내가 빼고 너한테 850원만 줄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분한테 850원을 지급을 먼저 한 겁니다. 현금으로. 나머지는 상계 처리한 거죠.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료로 상계 처리한 거죠. 연말정산 줄 돈이랑 중도퇴사 연말정산 줄 돈이랑 내가 거들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료 추징한 거랑 서로 상계 처리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돌려줬죠. 그럼 가지급금 1,100원이 살아있어요. 그죠? 그럼 가지급금 없애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자,
어쨌든 원천세 신고를 이제 8월 10일 날 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8월 10일 날 신고할 때 우리가 걷어놓은 700원과 70원, 그리고 가지급금 700원과 70원 상계 처리예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330원이 가지급금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다음 달에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다음 달에 원천 징수할 때 그때 예수금 대 가지급금에서 330원 처리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내가 이미 예수금 만들어 놨죠. 앞에서 여기서 예수금 만들어 놨죠. 200원 50원 해서 이거를 납부 추징금까지 납부하고 4대 보험료 납부된 겁니다. 재금으로 납부하겠죠. 이렇게 되면 만들어 놓은 가지급금 중에서 물론 330원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 예수금이 금액이 모자라서 그런 거니 이 납부할 금액이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예수금 없앴고 가지급금 없앴죠. 여러분 이렇게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없애는 겁니다. 단 아직 예수금 330원은 남아있다. 아니 가지급금 죄송해요. 가지급금 330원은 남아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예수금 대 가지급금으로 해서 원천세 납부할 때 없애줘라 이런 얘기겠죠. 자, 이거는 다 똑같은데 원천징수 신고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걸 먼저 지급을 해버렸죠. 근데 이번 달에는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발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볼까요? 갑자기 카톡이 떠서 깜짝 놀랐네요. 자, 이번에는 급여에 넣지 않았고요. 그냥 내가 이거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미수금이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시점에는 실질적으로 원천세를 신고하는 시점이 사실은 미수금이 발생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원천세를 신고하는 8월 10일 날 이때 미수금이 발생을 한다. 이 전에도 물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 미지급금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퇴사자 연말정산을 돌리는 그 순간에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8월 10일 날 처리를 해줄 거예요. 원천세를 신고하고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상계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돈을 받거나 우리가 돈을 가짜로 내는 경우에는 아직 돈을 안 받았거나 가짜로 내는 경우는 미수금이나 가지급금 써준다 그랬죠. 그래서 미수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이 분의 연말정산 가근세랑 연말정산 주민세를 만들어 준 거예요. 1,000원과 100원 받을 돈 있죠. 여기 1,000원과 100원 환급받을 돈 여기다 써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상계 처리를 일부 해줘야겠죠. 예수금, 이주여 건강보험료 추징 200원, 예수금, 이주여 건강보험료 추징 50원. 근데 얘네들을 두 개가 1,100원이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금액이 모자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수금, 가짜로 수금했다라고 해서 가수금 금액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7월 갑근세하고 7월 주민세를 납부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언제 걷어놨죠? 아까 급여 줄 때 걷어놨죠? 요 갑근세 700원과 주민세 700원, 700원, 70원 이렇게 걷어놨죠. 그러면 내가 걷어놓은 돈을 다 납부했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 예수금 그리고 이제 미수급금, 가지급금 중에서 770원 없어졌고 여기에 250원 없어졌죠 이미. 그죠 여러분? 미수금 중에서 미수금 발생한 것 중에서 770원 없어졌죠. 미수금, 가지급금. 그리고 예수금 여기에 걷어놓은 250원. 근데 여기 여전히 아직도 미수금이나 가지급금이 330원 남았어요. 이거는 왜 그런다? 다음 달에 원천세 신고할 때 똑같이 예수금 대 미수금 해버리면 된다. 이거는 왜 그랬냐? 내가 낼 돈보다 모아놓은 돈이 내가 차감한 마이너스한 돈이 오히려 더 많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마이너스를 더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연말정산 요 앞에서 잠깐만 예수금
요거는 앞에 해줬는데 제가 또 해줬네요. 요거는 이미 해줬죠, 여러분. 850원만 가수금으로 지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앞에 해줬죠. 여기 앞에 제가 미수금 대 가지급금 예수금 해준 거를 깜빡 잊어먹고 여기 또 했어요. 자, 이제 퇴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만 하면 되죠. 근데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로 잡아놨죠? 여기 가수금으로 잡아놨잖아요. 그죠? 가수금으로 잡아놨죠? 그리고 850원 가수금 잡은 걸로 똑같이 850원 납부를 해준 겁니다. 지급을 해준 겁니다. 납부가 아니라. 요 위에 거, 요거는 제가 이중으로 잘못 쓴 거예요. 요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추징해 놓은 맨 처음에 여기 추징해 놓은 예수금 있잖아요. 이 금액, 요 금액으로 예수금 납부, 사대보험료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뭐 잊지 않으셔야 될 거는 뭐 딱 두 개죠. 모든 계정 과목은 발생을 그 자산 부채 자본은 여러분 차변에 발생할 수도 있고 대변에 발생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채를 먼저 발생시킨 다음에 부채를 상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자본은 마찬가지고 자산도 먼저 발생시킨 다음에 그걸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분 한 거 보니까 그냥 예수금으로 이분을 지급을 했어요. 그냥 돈도 다 예수금으로 지급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예수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맞추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돈을 줬을 경우에는 미수금이나 가지급금을 먼저 사용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먼저 줄 때는 미지급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주시면 되고, 만약에 돈이 내가 지급을 했는데 남는 경우에는 가수금 등을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를, 이 계정 과목 자체를 원래 발생해야 되는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차감을 해준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건강보험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금을 발생시킨 다음에 이거를 납부를 하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거를 먼저 자산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차변에 먼저 써서 없애준다거나, 부채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대변에 써서 먼저 없애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네 가지죠. 총 4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서 했는데요. 사실은 제일 간단한 거는 뭐 돈을 먼저 지급하고 가지급으로 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방식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고요. 요거 자체가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직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돈이 남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 환급하는 게 적기 때문에 남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환금액이 더 많아서 돈이 오히려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먼저 주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주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좀 여러 번 보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정한 댓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댓글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 글을 제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영상이 이상하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한테 직접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밑에 댓글을 다시면 제가 댓글을 다 보잖아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보고 거기다가 뭐 더 추가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거나 틀린 게 만약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틀린 거는 다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여기를 통해서 얘기를 드려요. 굳이 뭐 저한테 꼭 전해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꼭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영상 밑에다 댓글 달아주세요.
어,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